스승님께 질문드립니다. 저는 집을 지은 지 35년이 지난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래된 집이다 보니 옥상에서 누수가 되어 집안까지 영향을 주어 벽지에 얼룩이 생기며 곰팡이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도배가 간단한 일이 아니기에 집안을 수리하거나 공사 계획이 있을 때 한 번에 하려고 미루고 있습니다. 벽지에 얼룩이 있는 집에서 살아가는 게 가족에게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 스승님이 가르침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생활 질문으로서 아주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간단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누수가 돼서 얼룩이 지는 경우도 있고 곰팡이가 쓰는 경우도 있고 아파트든 주택이든 할 거 없이 이렇게 습기가 차서 이 곰팡이 이런 게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큰맘 먹고 수리하려고 이렇게 계속 미루는 집도 있고 바로 수리하는 집도 있는데 큰 공사를 앞두고 있거나 대수리를 앞두고 있을 때는 미루었다 함께 수리를 해도 됩니다. 근데 그 미루는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 미루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1년 이내인 경우에. 근데 그 미루는 기간이 1년이 넘고 2년이 넘고 3년이 넘을 것이다. 그러면 바로 도배를 하든 그 곰팡이 처리를 하든 아니면 뜯어서 수리를 하든 바로 처리해야지 이걸 갖다가 얼룩지고 곰팡이균이 막 무성해 있는데 마냥 놔두는 거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기운이 탁해지고 그만큼 득되지 않습니다. 가족에게. 그리고 가족 건강에도 좋지 않다. 그래서 벽지가 됐든 벽이 됐든 천정이 됐든 이렇게 보기 흉할 정도로 곰팡이가 쓸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바로 한 달 이내로 날을 잡아서 수리를 하고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맞다.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대공사를 1년 안에 할 거라는 계획이 있어요. 그럴 때는 함께 해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치를 알고 이렇게 어떤 그 벽지가 됐든 천정이 됐든 방바닥이 됐든 이렇게 참 많이 지저분하거나 아니면 곰팡이가 쓸었거나 탁하게 느껴질 때는 수리를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이 질문 내용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안 입는 옷, 안 입는 그 옷이나 안 쓰는 물건들을 거실이든 안방이든 막 지저분하게 늘어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돈이 안 돼 있게끔 정돈이 안 되게끔 막 여기저기 이렇게 막 늘어놓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주 입지도 않고 자주 쓰지도 않는 물건들을 그런 것들이 기운을 탁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물건들이 있으면 정리정돈해서 쓸 물건은 정리해놓고 안 쓰는 물건들은 창고에 넣어놓든 아니면 남을 주든 아니면 정리를 하든 이런 방법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팁을 드리면 거실에 옷걸이 같은 거 이렇게 놓고 옷을 거는 분들이 있는데 옷걸이는 그 옷걸이 끝이 둥글둥글하게 된 옷걸이는 그나마 괜찮아요. 이렇게 옷걸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이게 이렇게 휘어지면서 둥글둥글하게 된 거 있죠. 이런 옷걸이는 한쪽 구석에 놔도 되는데 옷걸이가 뾰쪽 튀어나오는 옷걸이가 있어요. 이렇게. 알죠? 이렇게. 이런 옷걸이는 거실이든 안방이든 어디든지 두는 게 아닙니다. 그게 살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두는 게 아니다. 그리고 운동기구를 또 안방이든 거실이든 두는 분들이 있어요. 운동기구. 운동기구도 한쪽에 벽에 붙여서 내가 사용하기 좋게 해놓고 이 운동기구의 어떤 뾰족한 그 손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람 방향으로 오지 않게끔 잘 설치해 놓는다면 괜찮지만
이 침대 방향을 향한다든가 사람 앉아있는 방향을 향한다든가 이렇게 운동기구를 설치해 놓는다면 그 또한 좋지 않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건강이 나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또 이제 그 바닥재 그 마루 바닥식으로 이렇게 마루 바닥식으로 거실을 까는 분도 있고, 또 돌로 까는 분도 있고, 또 카페트를 까는 분도 있고, 이건 다양하게 취향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거실 바닥은 깔끔하게 단색을 까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바닥을 돌로 깔았든 이 마루, 강마루 같은 걸 깔았든, 아니면 카페트를 큰 걸 한 장 깔았든, 이렇게 단일로서 깔끔하게 깔아놓는 게 좋아요. 근데 막 2가지, 3가지로 이렇게 지저분하게 깔아놓는 건 굉장히 득되지 않으며 좋지 않습니다. 기운을 분산시키게 되며, 가족 기운들을 분산시키게 되며, 이 가족들의 마음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역시 조심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 거실 바닥은 가족들이 함께 공유하는 터전이고 맑은 기운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단일이라는 건 하나를 상징해요. 근데 막 2가지, 3가지를 막 이렇게 깔아놓으면 절대 이건 득되지 않아요. 제가 어느 집을 갔더니 조그만 카페트 하나 깔아놓고 여기는 또 이상한 거 방석 같은 걸 깔아놓고 여기는 뭐 또 다른 거 야릇꾸리한 걸 깔아놓고, 예? 이렇게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이 절대 득되지 않다. 야릇꾸리 뭔지 알죠? 예. 그리고 또 이제 거실에서 식탁이 보이는 집이 있지 않습니까? 식탁이 보이는 집 있잖아요. 거실에서 식탁이 보인다면 식탁이 원탁이거나, 또 식탁이 만약에 원탁이 아니라도 둥근 사각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각은 사각인데 둥근 사각 있죠? 이런 걸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거실에서 보일 때 이 뾰족한 사각이 거실에서 봤을 때 보이는 게 득되지 않아요. 그래서 둥근 사각을 쓰든지 아니면은 원탁을 쓰든지 거실에서 보일 경우에 이렇게 사용하는 게 좋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엌하고 거실이 분리가 돼서 식탁이 거실을 찌르는 형국으로 안 놓았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거실 방향으로 식탁이 이렇게 놓아졌을 때는 이 각진 식탁을 놓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해를 못할까 봐 좀 다시 설명하면, 거실이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종이 좀 한 장 가져와요. 이 오늘 풍수 공부 제대로 시켜야 되겠어. 이렇게 여기가 이제 거실이에요. 여기가 이제 창문이야. 이렇게 베란다. 여기가 거실이고, 그리고 여기가 부엌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 거실에서 이 부엌이 통로가 다 보이고 열려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식탁을 놓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식탁이 이런 식으로 놔질 때는 이 거실을 찌르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 각진 식탁을 놓지 말라는 얘기고, 만약에 식탁이 이런 형으로 여기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 그럼 이쪽을 찌르는 게 아니죠. 이럴 때는 별로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식탁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그러나 거실을 향해서 이루어질 때는 이쪽 귀가 이 거실에 있는 사람을 찌르는 형국이 되니까 각진 걸 쓰지 마라. 이게 하나의 살기작용을 하기 때문에 각진 걸 쓰지 말고 원탁을 쓰든지 아니면 둥근 사각을 쓰는 게 좋다. 그리고 또 하나, 식탁을 나무 판자 같은 걸로 여러 개 막 붙어 있는 걸로 만들어서 그 사이가 구멍이 뻥뻥 나 있어요. 거기다 유리 하나 올려놓고 식탁을 쓰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좋지 않습니다. 식탁은 이 돌판 식탁도 관계없고 나무 식탁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절대 이게 딱 조합이 돼가지고 틈이 1%, 그러니까 0.1cm도 틈이 안 보여야 돼요.
그리고 이게 하나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나무로 제작한 거라면 틈이 안 보여서 이게 하나의 목재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야 되고, 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분리된 느낌으로 식탁이 된 건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식탁이 원탁인데 쪼가리가 붙어 있는데, 붙어 있는 느낌이 안 들 정도로 통일된 느낌으로 된 식탁이 좋다는 얘기고, 쪼가리가 붙어 있는 느낌이 드는 게 안 좋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리고 만약에 요 사이가 틈이 있다, 그럼 더 나쁘고, 나무로 제작이 됐어도 통으로 하나 된 느낌, 아주 이렇게 조밀하게 딱 맞춤형으로 되면 이게 붙어 있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한 판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된 식탁, 이런 건 괜찮은데, 이렇게 사이 틈이 보인다든가 아니면 여러 개 쪼가리가 붙어 있는 느낌, 이런 식탁을 쓰지 마라. 그건 가족 건강에도 득되지 않고 가족들의 마음을 분리시키는 거기 때문에 절대 득되지 않다. 니는 니대로, 나는 나대로 딴 생각하게 만드는 식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식탁을 사용할 때 선택을 잘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식탁이 오래 쓰다 보면 너무 탁하거나 지저분한 식탁들이 있어요. 보면 다 바꾸십시오. 식탁이 오래 쓰다 보면 막 지저분해 보이고 흠집이 나고, 밥상 가해가 봐보세요. 식탁 가해가 흠집이 나고 상처가 나고 이렇게, 이 보기가 좀 안 좋은 식탁들이 있다고. 오래 쓰다 보면 그런 것들은 다 남 주지 말고 정리해라. 남 주면 남도 피해니까. 응? 정리하고 새 걸로 바꾸라는 뜻입니다. 네. 그 시대 있잖아요. 구멍이 이렇게 나는데 물이 올려나가 그런 거. 그것도 아주 나빠요. 질문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자, 거실에 놓는 탁자가 가운데는 구멍이 뽕 났어. 그리고 이렇게 나무판으로 돼 있어. 아니면 돌판으로 돼 있든지. 그리고 가운데는 구멍이 뽕 났어. 그러니까 여기다 유리판을 올려놓고 쓰는 분들이 있죠. 이 또한 나쁜 거예요. 거실의 탁자에 가운데 구멍 난 거 절대 쓰지 마라. 역시 거실의 그 탁자도 이렇게 많이 연결된 느낌 쓰는 거 안 좋다. 그리고 연결됐더라도 아직 알죠? 조합이 정밀하게 이루어져서 한 판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건 괜찮아. 그런데 막 여러 개가 조합됐다는 느낌 또는 틈이 있는 느낌, 이런 판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 구멍이 났든 옆에 구멍이 났든 구멍 난 그 탁자나 식탁을 쓰는 건 매우 안 좋다. 제가 이 질문에 간단하게 답변을 하려다가 이것도 덤으로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이치를 알고 식탁도 바르게 쓰고 거실 탁자도 바르게 쓰고 집 정리도 깔끔하게 하고 그리고 거실이든 안방이든 묵은 짐들 늘어놓지 마시고, 그게 전부 탁한 기운이니까 정리정돈해서 깔끔하게 바르게 사용하라는 뜻입니다.